일상뚱 곰바튼 곰바. 잔혹동화 행복한 왕자.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살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기 때문이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이란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제외하고.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다. 나는 오스카, 조그마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그런데 나에겐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늙지 않는다는 것. 살면서 나의 주변 사람은 늙어가는데 나는 늙지 않는다. 왜 우리만 늙어가는 거지? 나는 늙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신체에서 잘려나간 부분은 하루가 지나면 원상복귀가 되었다. 늙지 않고 상처가 나도 치유가 되면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늙어 내 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공포이자 깊은 슬픔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인 건가? 나는 저주받은 것인가? 그렇게 천년 가까이 살아가며 이 비밀은 절대 들키지 않도록 감추며 살아왔다. 들켰다간 평생을, 아니 영원히 누군가의 실험실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기 전까지. 현우 선생님, 중상을 입은 환자가 들어왔는데 상태를 보면 살아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어.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본 의사 현우는 얼굴을 찡그린다. 이거 참혹하군. 얼굴 피부도 다 벗겨져 있었고 장기도 손상이 많이 가서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숨은 몇 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붙어 있었다. 그때였다. 헐. 갑자기 환자가 꿈틀거리더니 손상되어 있던 얼굴 피부가 재생이 되어 깨끗해졌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다. 이게 무슨... 하지만 그 순간 눈빛을 빛내는 의사 현우. 이자라면... 묘한 미소를 지는 현우. 그 환자는 일어나자마자 묻는다. 어디까지 본 거지? 이내 냉정을 찾은 현우는 모두 다 보았다고 말한다. 고심에 빠진 환자 오스카. 현우는 표정이 어두워진 오스카를 보고 어떤 고민일지 충분히 짐작이 갔다. 아마도 자신이 그의 비밀을 알아챈 것에 대한 불안함이겠지. 그리고는 오스카에게 제안을 한다. 비밀로 해주겠다고. 대신 자신은 의사이니 의사로서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은 그 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요구였다. 오스카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다. 결국 이 녀석도 내 몸을 실험체로, 그냥 이 녀석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갈까? 자신은 천년 가까이 살아오며 무수히 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며 살았다. 웬만한 격투술과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모두 습득한 상태. 이불을 꼭 쥐는 오스카. 이 이불 하나로도 순식간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현우는 자신에게 수술용 메스를 하나 던져주더니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 나를 죽일 거도 좋다고 하였다. 오스카는 천년 가까이 살아온 경험과 직감이 현우의 말이 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오스카는 현우를 믿어주기로 하고 꼭 쥐었던 이불을 놓았다. 오스카는 그날 이후부터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현우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둘은 생각보다 마음이 잘 맞아 금세 친해졌다. 오스카는 어쩌면 그냥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을지도. 일부러 친구를 만들지 않고 천년 가까이 홀로 지내왔던 터였다. 오스카가 지켜본 현우는 생긴 것도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 여자들이 많이 따르기도 하지만 현우도 여자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 뒤로 오스카는 현우를 제비라고 불렀다. 이봐 오스카, 그럼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를까? 난 이래도 태생의 왕족이다. 왕자님이라고 불러라. 뭐야, 그럼 왕자와 제비인가? 이곳은 현우의 진료실. 현우에게 몸을 맡기고 나면 잠을 푹 자서인지 몸이 오히려 더 개운해진 느낌이었다. 그럴만도 하다. 이곳만 오면 하루를 꼬박 잠만 자니까. 현우는 무언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에 기록하고 있다. 실험은 성공이라고. 그리고 미소 짓는 현우. 내일 알려줄까? 뭐지? 그날은 현우의 병원을 나섰을 때부터 복부에서 살짝 통증이 전해져 왔다.
현우를 귀찮게 하기 싫어 통증이 심해지자 근처 다른 병원을 찾은 오스카. 놀랍게도 검사 결과 몸속에서 수술용 거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마 최근 수술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정말 가끔 나오는 의료사고인데 아마 실수로 의사가 수술 후에 남겨놓은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최근에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럴 수가. 아차, 제비에게 몸을 맡기던 게 생각이 났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내가 너의 몸을 연구하도록 해줘. 화가 난 오스카는 곧바로 제비를 찾아갔다. 반가운 얼굴로 오스카를 맞이하는 제비. 뭐야,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찾아왔네. 왜, 오늘 또 한잔하게? 오스카는 제비에게 의사소견서를 던지고 멱살을 잡으며 따졌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적잖게 놀라는 제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옆방으로 데려간다. 버튼을 누르자 놀랍게도 그곳엔 또 다른 공간의 장소가 나왔고 그곳은 마치 냉장고 안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거기엔 수많은 장기들이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었다. 유리관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모두 다 오스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때 죽였어야 했나? 이 녀석 내 장기로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밀매라도 하는 건가? 밀려오는 배신감에 오스카는 제비 녀석을 때려 눕히려는 순간 제비가 소리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뭐냐 이건? 거기엔 어린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쭉 적혀 있었다. 정막 속에 현우가 입을 열었다. 그동안 네가 구한 아이들이다. 이게 무슨... 머리가 띵했다. 너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만 일단 너의 장기가 다른 환자에게 이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어. 몇 가지 실험이 필요했다. 너 같은 인간이 대량 생산되면 안 되니까. 당황하는 오스카를 앞에 두고 말을 이어가는 제비. 그렇게 제비는 상황을 설명했고 오스카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비가 준 서류를 보았다. 자신의 장기를 이식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나니 오랫동안 무뎌졌던 어떤 뜨거운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내 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공포이자 슬픔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오스카는 결심했다. 그리고 제비에게 말을 건넨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내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으면 나 역시 동의했을 거다. 미안하다. 그때 당시엔 너를 알지도 못했고 너가 마음이 바뀌어 도망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장기를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실 나도 내일 너에게 다 털어놓으려고 했어. 계속하자 라고 대답하는 오스카. 제비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나갔다. 오스카의 엄청난 재생력을 바탕으로 장기를 무제한 공급하였고 오스카로 인해 다시 살아난 생명의 불꽃들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며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아침에 몸을 일으키기 위해 일어나려는 오스카.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 거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불사신이지만 가끔 감기에는 꼭 걸렸다. 지독한 감기 바이러스. 그래도 하루를 넘긴 적은 없다. 재생력 덕분인지 금세 나왔다. 제비 연구실을 향하는 오스카. 이번엔 신장이 필요한 아이가 있었다. 그날 또 평소 하던 대로 그들은 오스카의 신장을 적출했고 재생을 기다렸다. 그런데 재생이 되지 않았다. 재생이 될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재생이 되지 않았다. 처음이다. 제비와 오스카는 서로 놀랬다. 하루를 더 기다려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척출된 신장은 더 이상 재생되지 않았다. 그동안 엄청나게 재생된 탓인가 오스카의 몸의 재생력은 무제한이 아니었던 것이다. 남아있던 생명의 코인을 다 써버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몸은 괴물이 아니다. 오스카는 낯설었다. 이런 자신은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해야겠다. 너는 아마도 돼버린 것 같다. 보통의 인간이. 이제 그만하자. 그래, 이제서야 괴물에서 한 명의 인간이 된 느낌이야. 자넨 이미 자신의 신체를 나눠 새 생명들을 탄생시켰을 때부터 괴물이 아닌 인간이었어. 그렇게 병실을 나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다른 병실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소녀는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저 소녀는 무슨 일을 겪어서 저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거야?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 침대에 앉아 몸을 추스리고 앉아있는데 몸에 기운이 없다. 신장이었기에 망정이지 이번에 떼어낼 장기가 심장이나 간이었으면 치명적이었을 거라고 한다. 그런데 아까 그 소년이 눈에 아른거린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살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기 때문이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이란 없다. 그 누구도. 언젠간 죽겠지만 나는 살아올 만큼 살았다. 오스카는 제비를 찾아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천년 가까이 살아온 자신을 세상에 나누어주고 떠나고 싶다. 저 두 눈을 잃은 소년에겐 나의 두 눈을, 심장이 약해 뛰지 못한 소녀에겐 나의 심장을, 어릴 때 폐질환으로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소년에겐 나의 폐를. 절대 결심을 바꾸지 않을 오스카의 눈빛이었다. 제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스카의 신체를 희망과 함께 전해주었고, 오스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남겨주고 떠났다. 오스카의 무덤을 찾은 제비, 현우.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행복한 왕자, 이곳에 잠들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일상통 곰바튼 곰발 구독, 좋아요 꼭꼭 해주세요.